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돈의 힘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돈의 힘인데요. 사실 돈의 무엇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잘못된 소비 습관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유니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책은 돈과 우리 마음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풀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가난이 실제로 사람의 IQ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꽤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혐오한다는 사실인데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연민이나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혐오한다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건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 이론과 실제 뇌과학 실험 등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한 이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모로 불공정하고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대놓고 불리하게, 어떤 때는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죠. 어찌되었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부 불공평한 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편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차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과 자신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과 상대 그룹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동일성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같은 면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호감을 갖고 그래서 같은 그룹을 이루고 서로 만나며 교류하는 거죠. 고정관념 내용 모델이라는 심리학 이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떤 감정으로 대할지 결정할 때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일단 상대방이 적인지 친구인지 살피는 거예요. 이걸로 상대방이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2단계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감정은 이 두 가지 판단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심리학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고 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니 일단 적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연로하고 약하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는 능력은 있지만 따뜻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자를 향한 대다수의 일반적인 감정은 바로 부러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감정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능력이 없고 특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 결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06년 프린스턴대 신경과학자 라사나 해리스 박사와 수잔 피스크 교수가 실시한 뇌스캔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뇌스캔 장치에 눕히고 각각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한 사람은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으로 확실히 부유해 보였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완전히 극빈층에 속한 모습이었죠. 뇌스캔 결과 부유한 사람을 본 참가자들의 내측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내측 전두엽은 사물과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활성화되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 나와 같은 인류가 있다라고 뇌는 인식한 것이죠. 반면 노숙자 사진을 보여주자 참가자들의 내측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뇌는 이 사람을 나와 같은 인류라고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혐오감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의 뇌는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보다 정확히는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감정이 맞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는 우선 가난이 사람의 지능, 그러니까 IQ를 실제로 떨어뜨린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니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말이죠. 가난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흘러다니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먼저 알아보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돈 걱정은 실제로 사람의 지능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샌딜 멀레이너선 교수는 가난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멀레이너선 교수는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수확을 앞둔 인도 타밀나두주의 사탕수수 농부들은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농부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별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전당포에 가서 가진 물건을 담보 잡히죠. 학자들은 2004년 이들 사탕수수 농부 500명을 대상으로 1년의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학자들은 수확한 사탕수수를 팔아 돈을 번 농부 500명에게 똑같은 검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실험을 진행한 4달 동안 농부들의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확 전과 후의 유일한 차이는 돈 걱정 여부였죠. 연구 결과 돈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농부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 전 수중에 돈이 없었을 때가 수확 후 사탕수수를 팔아 돈이 생겼을 때보다 지능지수, 그러니까 IQ가 무려 9에서 10점 정도 낮아졌어요. 이 점수 차이면 지능지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능지수가 뛰어남에서 보통에서 둔함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로 일단 돈이 없으면 사람은 돈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멀레이너선 교수는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의 뇌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대역 폭이 좁으며 이로 인해 지능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왜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도 멍하고 제대로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멀레이너선 교수는 돈 걱정으로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 실제로 밤을 새운 사람의 상태와 80%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해 걱정하면 할수록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쉽게 말해서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벌면 되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같이 한번 써버리면 절대로 다시 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그런데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정신적 빈곤 상태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아누즈 샤 교수는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IQ가 낮지도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원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아누즈 샤 교수는 이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스피드 퀴즈처럼 문제를 계속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고요. A그룹은 말하자면 시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가능한 많은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반면에 B그룹은 시간에 쫓기게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적용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 제한이 엄격한 이 B그룹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면 추가 시간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죠. 시간 대출에 대한 고금리는 이러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1초를 빌리면 주어진 전체 시간에서 그 2배인 2초가 줄어들게 한 거죠. 이 B그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상황을 주자 B그룹은 시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걱정이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거예요. 즉, 눈앞의 단기적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B그룹에게는 당장 몇 초를 얻는 것이 나중에 그 2배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간을 빌렸다고 해서 결과가 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봐도 B그룹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는 상황이 주는 압박감은 생각을 짓누르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합리적이고 단기적인 상황만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그 어떤 학생도 결코 똑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나쁜 결정을 내린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누주샤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상황 때문이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든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혐오나 경멸의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왔어요. 가난은 실제로 사람의 지능지수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결론은 결국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실질적 빈곤보다 정말 무서운 정신적 빈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는 이유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를 정신적 빈곤 상태로 끌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냐면요. 생각의 대역폭이 줄어든 나머지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좋지 못한 그 결정들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